제41회 기출문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풀이 필기시험, 실기시험이 되겠고요. 1번에서 8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CBT 시험, 컴퓨터 시험 연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시자 신분을 확인합니다. 여기 응시번호가 있고요. 성명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 시작 확인 버튼을 누르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감이 저하됨,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짐, 1. 조심성의 증가, 2. 애착심의 증가, 3. 외향성의 증가, 4.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 생애에 대한 회고의 경향.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이었죠. 조심성의 증가였어요. 우리 CBT 시험, 즉 컴퓨터 시험은 이처럼 1번에다가 클릭하시면 답안 표기란에 자동으로 표기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CBT 시험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좁힌다. 3. 수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 4.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5.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관리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이었죠.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복지 원칙은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1. 독립의 원칙, 2. 존엄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4. 보호의 원칙, 5. 통합성의 원칙.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이었죠. 독립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1번에 체크하면은 답안 표기란에 자동으로 표기되는 것이 CBT 시험, 즉 컴퓨터 상시 시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4번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5.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이었죠.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였어요. 2번이 다소 헷갈리죠. 근데 대리인은 동의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5번 장기요양 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특례 요양비, 3. 가족 요양비, 4. 주 야간 보호, 5.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이 되겠죠. 5번에 체크하면은 이처럼 답변 표기란에 자동으로 표기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단기 보호는
뭐죠? 재가급여죠. 특례요양비,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가 되겠고요. 주야간보호는 주야간보호는 가족요양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가요양비, 재가급여. 그렇기 때문에 시설급여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족도 있고 또 요양원도 있고 그렇게 되지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2.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정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5.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이었죠. 대상자의 안전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였어요.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1. 관공서에 동행함. 2. 대상자의 공과금 납부를 대행함. 1. 정서지원 서비스. 2.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4.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였죠. 이렇게 3번에 체크를 하시면 답안 표기란에 자동으로 표기되는 것이 CBT 시험, 컴퓨터 시험이 되겠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8번. 노인 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2.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3.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4. 노동에 필요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9번.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에 옳은 것은 1.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2. 노인 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 숙식을 제공한다. 3. 노인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 후견자를 지정한다. 4. 노인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5.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자동 답안 표기란에도 자동 표기되는 것이 CBT 시험이 되겠어요. 정답은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하는 것이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0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응하지 않고 계획된 업무를 수행한다. 2.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3. 감정적으로 대응한 후 해당 장소를 떠난다. 4.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이었죠.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1번 요양보호사의 임금 구성 항목과 취업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은 1. 근로기준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사회보장기본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 근로기준법이었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보수교육 참여는 최대한 미룬다. 2.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한다. 3.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4.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를 갖는다. 5. 기관의 지침을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였죠. 이처럼 우리 CBT 시험, 컴퓨터 시험은 3번에 체크하면 답안 표기란에도 자동 표기란에 체크되고요. 시작 시간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컴퓨터 시험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존중을 생략하며 친밀감을 표현하였다. 2.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받았다. 3.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였다. 4.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하였다. 5.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이었죠. 5번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답안 표기란에 자동으로 표기되는 것이 PPT 시험 컴퓨터 활용 시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4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서서 대변을 보는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2.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3. 방으로 데려가 기저귀를 채운다. 4.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5. 재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시설 입소를 유도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였어요. 이렇게 체크하면은 답안 표기란에도 자동으로 표기되는 것이 컴퓨터 상시 시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상태가 보존되었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의 할인을 요청하였다. 1.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2. 시설장과 상의한 후 알려주겠다고 한다. 3. 할인해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4. 할인 대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한다. 5.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였어요. 16번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저린 감각이 있다. 4. 손바닥을 서로 맞대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5. 새끼 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3.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4. 머린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5. 분비물이 묻은 손은 휴지로 닦는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8번 위염으로 명치 부위의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3. 처방받은 제산제의 복용을 중단한다. 4.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린다. 5.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이었죠.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에 부담을 덜어준다 였어요. 이처럼 컴퓨터 시험에서는 5번에 체크하면 답안 표기란에 자동으로 표기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어요. 19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재발이 드물다. 2.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한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이었죠.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다 였어요. 이렇게 19번의 문제에서 5번에다가 이렇게 체크하시면 답안 표기란에 자동으로 표기하는 것이 컴퓨터 시험이 되겠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0번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2.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3. 치료제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4.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5.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게 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1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심근의 두께 감소 2. 심근의 탄력성 감소 3. 심박동수 증가 4. 최대 박출량 증가 5. 말초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심근의 탄력성 감소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2번.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웃음 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5. 따뜻한 커피를 자주 마시게 한다. 답이 뭘까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였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3번 대상자의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금연한다. 2. 햇볕을 쬐인다. 3. 칼슘을 섭취한다. 4. 염분 섭취를 줄인다. 5.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햇볕을 쬐인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4번 대상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2.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한다. 3. 치료 후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4.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에 온찜질을 적용한다. 5.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이었죠.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였어요. 이처럼 CBT 시험은 5번의 답이면 5번에 체크하시면 답안 표기란에 자동으로 체크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5번 소뇌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기억력이 저하된다. 2.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3.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4.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5. 시야의 한쪽 귀퉁이가 어둡게 보인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였어요. 우리 CBT 시험, 컴퓨터 시험에서는 이렇게 답을 체크하면은 이 3번에 체크하면 답안 표기란에 3번이 자동으로 표기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6번 안압 상승으로 시야가 좁아지며 안구 통증과 시력 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1. 녹내장 2. 백내장 3. 각막염 4. 결막염 5. 황반변성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이었어요. 녹내장이었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7번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1. 선망 2. 뇌수막염 3. 파킨슨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파킨슨병이었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8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공복 혈당 감소 2. 인슐린 민감성 감소 3. 기초 대사율 증가 4. 갑상선 기능 증가 5.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증가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이었죠? 인슐린 민감성 감소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9번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는 1. 폐렴 대상자 2. 당뇨병 대상자 3. 방광염 대상자 4. 심부전 대상자 5. 기관지염 대상자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4번 심부전 대상자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0번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약 복용을 중단한다. 2.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3.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2배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처방대로 계속 복용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였죠. 이처럼 CBT 시험은 정답에다가 이렇게 체크하면 2번을 체크하면 답안 표기란에 자동 표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1번 겨울철에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2.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3. 따뜻한 곳에서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4.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 아침 운동을 권장한다. 5. 장갑, 모자, 목도리는 운동에 방해가 되므로 착용하지 않는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였어요. 우리 컴퓨터 시험에서는 정답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답안 표기란에 자동으로 표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내가 방금 말을 써가지고 정답을 하면 다음 상대는 이게 정답이 딱 체크돼요. 이게 제가 이 고른 잠자 아니까 만들어가지고 3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실금을 여러 번 함. 2. 오전에 물을 많이 마심. 3. 최근에 기억력이 나빠짐. 4.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5.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이었죠.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었다. 기록지에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면 더 명확하게 되겠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4번 임병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 변화로 옳은 것은 1. 혈압이 상승한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동공이 축소된다. 4. 소변량이 증가한다. 5. 수면 시간이 길어진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수면 시간이 길어진다 였어요. 이처럼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답안 표기란에 표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CBT 시험, 즉 컴퓨터 시험 볼 때 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5번 임정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빼서 보관함에 넣어둔다. 2. 삽입된 유치도뇨관을 제거해 준다. 3.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혀준다. 4.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준다. 5. 눈이 감기지 않으면 젖은 거즈를 눈 위에 올려준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눈이 감기지 않으면 젖은 거즈를 눈 위에 올려준다 였어요.
3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2.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3. 사례가 들리면 물을 마시게 한다. 4.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5. 식사 후에 입안 왼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였어요. 이렇게 정답에 체크를 하시면 답안 표기란에 자동 표기되는 거가 CBT 시험이에요. 그렇게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7번 연하 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 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2.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3.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4.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5.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관을 제거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침상 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8번 안약을 점적할 때 코 안으로 약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비루관을 지그시 눌러준다. 2. 상한 검 안쪽에 거즈를 대어준다. 3. 점적 중간에 눈을 깜빡이게 한다. 4. 멸균 솜으로 눈 바깥쪽을 눌러준다. 5. 하부 결막낭 4에서 5cm 위에서 점적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비루관을 지그시 눌러준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9번 많은 양의 알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잘게 쪼개 먹인다. 2.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인다. 3. 물로 한꺼번에 녹여 먹인다. 4.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먹인다. 5.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 먹인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두세 번으로 나누어 먹인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40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2.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3.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4.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높게 한다. 5.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눌러준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였지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41번 침대에 누워있던 대상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나 앉더니 어지럽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찬물을 마시게 한다. 2. 기저귀를 채워준다. 3.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4. 서둘러 화장실로 데려간다. 5.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하고 지켜본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잠시 침대에 앉아 있게 하고 지켜본다 였어요. 이처럼 5번에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5번에 체크되어 답안 표기란에 네, 42번 휠체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밖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2. 휠체어에 걸터앉게 한 후 이동시킨다. 3. 배녀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4.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놓는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에다가 이게 클릭하시면 답안 표기란에도 자동으로 표기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배녀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네, 43번 이동 경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받이에 없는 변기를 준비한다. 2. 변기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3.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앉아서 변기에 앉힌다. 4. 양쪽 발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변기에 앉힌다. 5.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한다. 예,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이었어요. 3번에 체크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답안 표기란에도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44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갈아준다. 2.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부위를 살핀다. 3.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4.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바지에 내린 후에 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이었죠.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였어요. 이렇게 2번에 체크하면 우리 답안 표기란에도 자동으로 표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2. 산책하는 동안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4.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 있게 한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이었죠? 정답은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이 알코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네, 46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10도씨 정도의 물로 감긴다. 5.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이었죠.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한다 였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이번에다가 답안 표기란에도 자동으로 표기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7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과 귀를 수건으로 덮고 감긴다. 2. 감긴 후 머리에 남아있는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3.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귓속까지 닦아준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눕힌다. 5. 머리 밑에 패드 한쪽을 대고 반대편 패드 끝은 물바지 양동이 안에 넣는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머리 밑에 패드 한쪽을 대고 반대편 패드 끝은 물바지 양동이 안에 넣는다 였어요. 48번.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눈곱이 없는 쪽 눈을 먼저 닦는다. 3. 이마, 눈, 귀, 코 순으로 닦는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5. 코는 코 속을 제외하고 콧방울까지 닦는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이었죠. 이번에 눈곱이 없는 쪽 눈을 먼저 닦는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49번.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잘라낸다. 2. 기막이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손질한다. 3. 탈모 예방을 위해 이틀에 한 번씩 빗질한다. 4.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5. 빗질 중간중간에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모분 강화를 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를 확인하게 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50번. 여성 대상자를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팔은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쇄골에서 명치 쪽으로 닦는다. 3번.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4번. 회 hum부는 항문 요도 질순으로 닦는다. 5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51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추어 조절하여야 하는 부분은 가, 나, 다, 라, 마.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라번이었죠. 라번.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50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1.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2. 겨드랑이와 가슴, 넙다리와 발목. 3번 겨드랑이와 발, 넙다리와 종아리. 4. 등과 허리, 종아리와 발목. 5. 등과 허리, 넙다리와 발목.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겨드랑이와 팔이죠? 넙다리와 종아리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53번. 다음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잡이의 높이는 1.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 2.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3.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5.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5.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54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옮기는 순서는 가.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나.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어 발을 바닥에 내리게 한다. 다. 왼쪽 다리에 힘을 줘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다. 대상자의 오른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둔다. 마. 왼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1번 가, 나, 다, 라, 마. 2번 가, 나, 라, 마, 다. 3번 가, 다, 마, 라, 나. 4번 가, 라, 나, 다, 마. 5번 가, 라, 마, 나, 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답이 2번이었죠. 가, 나, 라, 마, 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5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2. 오른쪽 다리, 보행기 왼쪽 다리. 3.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5번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이었죠.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56번. 복지연구 중에서 요실금 팬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실금 팬티는 사용하여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2번. 실금 양이 적을 때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3번. 요실금 팬티 위에 일반 팬티를 덮인다. 4번. 신체보다 한두 치수 큰 것으로 사용한다. 5번. 사용한 팬티는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한다. 사용할 수 있다였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57번.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씻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2. 손이 건조하면 손 씻기 횟수를 줄인다. 3번.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5번.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10초 동안 씻는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58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들고 헐렁한 하의를 익힌다. 2.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야간에는 화장실 표시 등을 끈다. 4번. 화장실에 가기 쉽게 침대 난간을 내려둔다. 5번. 기침시에는 침대를 요양보호사의 허리 높이로 맞춘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였어요.
이처럼 CBT 시험, 컴퓨터 시험에서는 맞는 것에 이렇게 체크하면은 이렇게 답안 표기란에 자동으로 표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0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프로그램 중 바지를 벗는 행동을 자주 할 때 대처 방법은 1. 편안한 바지를 갈아 입혀본다. 2. 바지를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3. 스스로 바지를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4.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소를 권한다. 5. 바지를 벗으려고 할 때 손을 꽉 잡아 제지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 편안한 바지로 갈아입혀본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71번 경증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과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말해보기, 미음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보기. 1. 계산력, 2. 통계력, 3. 친화력, 4. 수능력, 5. 언어 능력.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언어 능력이었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72번 대화를 하면서 딴청을 부리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는 1.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2. 당신은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가 봐요. 3. 당신은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이군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요. 4. 많이 바쁘신가 봐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라도 제 이야기를 집중해 주세요. 5.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73번 치매 대상자의 병원 방문을 도울 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치매 환자임을 인식시킨다. 2.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 3. 대상자가 방문 이유를 알고 있는지 질문하여 확인한다. 4. 병원에서 검사 후 진료받고 약을 탈 것이라고 설명한다. 5. 치매의 정도가 심해졌을 수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둔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74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으로 알린다. 2.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3.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 4. 지시대명사를 사용해 사물의 위치를 이야기한다. 5. 대상자와 걸으며 이야기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복 뒤에서 따라간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75번 언어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야기하는 동안 음악을 틀어놓는다. 2.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3. 알아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이야기해보게 한다. 4.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76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한다. 날짜, 시간,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제시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행동장애 대상자. 4. 진압력 장애 대상자. 5. 공간 지각력 장애 대상자.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77번 대상자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다음 그림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2.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3. 손가락을 넣어 떡을 떼낸다. 4.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으로 하게 한다. 5. 고개를 밀어젖히게 한 후 명치를 눌러준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육안으로 보이며 큰 기침을 하게 한다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78번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발목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3. 발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4. 손상 부위의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 침대에 눕히고 발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려준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손상 부위의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3.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4.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5.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선과 왼쪽 빗장뼈 밑에 붙인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네,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그림 보세요. 지금 반응 확인하고 있죠. 이렇게 그 119를 부르고 있죠. 이렇게 리듬 분석을 하고 있죠. 이렇게 가슴 압박, 인공호흡이에요. 어떤 순서로 하게 될까요? 1번 가다 나라 마, 2번 가다 라나 마, 3번 다가 나라 마, 4번 다가 라나 마, 5번 라가 다나 마.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답이 1번이었죠? 가, 아, 나, 라, 마 였어요. 우리 컴퓨터 시험에서는 이와 같이 정답에 체크하면 답안 표기란에 자동 표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